안녕하세요. 금융위기의 기원 2부 예고편 자본주의의 종착역으로 찾아뵙게 된 해자입니다. 먼저 1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오반니 아리기 교수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압도적인 생산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른바 전 지구적인 축적체제를 구축한 나라가 세계경제의 헤게모니 즉 패권을 행사해 왔고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축적체제가 전개돼 왔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상 4번째 축적체제, 즉 미국의 축적체제가 전개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하면 공장 건물이 올라가거나 중장비 기계가 굴러가거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산업 자본주의의 이미지, 즉 실물 분야의 자본 축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리기 교수에 따르면 어떤 축적체제든 계속해서 실물 분야에서만 자본이 축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물 분야가 일정한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경쟁력을 상실한 자본 중 일부는 금융자본으로의 변신을 적극적으로 꾀하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금융팽창, 즉 금융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농업자본으로 출발하든 상업자본으로 출발하든 아니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산업자본으로 출발하든 언제나 최종 단계에서는 금융자본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종착역, 즉 끝판왕은 금융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난 100여 년간 미국 제조업의 상징으로 군림해왔던 GE의 사업 다각화 사례에 빗대어 이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878년 에디슨이 세운 전구회사를 모태로 하여 1892년에 출범한 GE는 전기 소비기구를 시작으로 가전제품, 의료기기, 항공기와 자동차 엔진, 원자력 발전 설비에 이르기까지 전기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로 진출하며 세계 최대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81년에 취임해 GE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잭웰치 회장은 물론 그의 후임이었던 제프리 이멜트 회장도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 부문의 성장 동력을 높이는 대신 탈제조업을 택합니다. 자체 금융사업부인 GE캐피털의 자금까지 동원해가며 1000개에 이르는 기업을 인수한 결과 문의는 세계의 최대 복합기업이었지만 많게는 영업이익의 60%가 GE캐피털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금융기업으로 거듭난 거죠.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실적을 이끌어오던 GE캐피털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하나의 기업이 제조사업부에서 회수한 자금을 금융사업부에 투자하며 금융기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하는 것처럼 하나의 축적체제도 실물 분야로부터 금융 분야로 빠르게 자본이 이동함에 따라 본격적인 금융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금융화가 진전되는 과정을 전체 그림 속에서 살펴보면 금융 팽창이 진행된 만큼 실물 영역은 축소되며 생산력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팽창이 체제 자체를 위기로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첫째, 금융 분야로 자본이 지속적으로 이탈함에 따라 축적 체제를 지탱해오던 실물 분야의 생산이 위축되기 때문이고 둘째, 금융 자본이 지닌 투기적 속성상 경기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이른바 금융 버블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버블이 왜 체제 자체를 위기로 빠뜨리게 될까요? 고수익에 대한 환상으로 부풀려진 금융 버블은 주변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며 자금 경색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실물 생산은 더욱 위축되며 일단 이렇게 몰려든 투기적 자본은 금리나 환율 변동과 같은 작은 외부 충격만 발생해도 삽시간에 해외로 빠져나가며 자산시장을 붕괴시키고 금융 경색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공황, 중남미 외채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등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러한 패턴이 모종의 위기 공식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이지달러 국면에서 주로 생산 여력이 있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 차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금융 버블이 형성되면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급격하게 달러가 빠져나가며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로 확산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는데 혹자는 양털 깎기라는 음모론적 프레임을 통해 이를 설명하기도 했죠. 어디까지나 음모론일 뿐이지만 이러한 패턴이 전 세계적인 금융 팽창, 즉 금융화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리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축적체제 또한 이미 금융 팽창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축적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과연 미국의 헤게모니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2부 영상을 통해서는 미국의 축적 체제가 금융 팽창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